안녕하십니까, 김동길입니다. 모든 인생이 살면서 좌우명 늘 바라보고 늘 명심할 구절 하나를 좋은 글이죠, 대개는. 근데 나는 저 유명한 워즈워스라는 영국 시인의 Plain Living and High Thinking, Plain Living, 생활은 검소하게, and high thinking, 생각은 고상하게. 먹는 건 그저 보통 먹고, 옷도 그저 수수하고 평범하고, 그래도 생각만은 고상하게 하자. Plain living and high thinking, 그 말을 내가 많이 적어줬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한마디 내가 의지하고 살 만한 말은 없을까? 한마디 찾다가 못 찾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런 노력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승일의 톡톡톡입니다. 제가 한 마음으로 존경하고 제게 사랑을 흠뻑 나눠주셨던 김동길 박사님이 그리워 영상에 담으려고 합니다. 김동길 박사님 정말 그립습니다. 연세대학교 제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제가 김동길 박사님을 처음 뵌 시기는 1992년 14대 국회의원 출마 무렵이므로 뵌 지 30년이 됐습니다. 신촌 자택에서 뵀는데 첫 만남부터 부족한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제가 간혹 실없는 우스개 말씀을 드리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하시면서도 아주 크게 웃어주셨습니다. 평소 강의를 하시는 중에도 관련된 한시와 영시는 물론 가곡 가사를 줄줄이 암송하셨는데, 특히 이은상 작사, 김동진 작곡의 가고파와 박목월 작사, 김성태 작곡의 이별의 노래를 읊으실 때는 두고 온 산하와 부모님을 그리는 절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곤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보우타이 맨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배웠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김동길 박사님 보우타이 매시는 걸 보고 너무 신기해서 좀 보우타이 매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러자고 호탕하게 웃으시더니 얼마 후 저와 유지준 친구 등 5명을 불러 모아서 저녁까지 대접해 주시면서 보우타이를 하나씩 주시고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그때 저는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해서 이 보우타이를 메고 박사님 앞에 섰더니, 나는 백낙준 선생님께 보우타이를 배웠으니까 2세인데 인 선생이 내 뒤를 이었으니 이제 제자 3세가 되누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제일 잘 어울리니까 꼭 메고 다니라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메고 있는 이 보우타이도 박사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김동길 박사님은 책을 집필하실 때 이후에는 원고가 없이 주제에 맞게 즉흥으로 강연과 방송을 하시는데, 방송국 칼럼은 한 번에 일주일 분량을 녹음하셨습니다. 제 친구 유지준이 박사님을 모실 때 SBS하고 MBC에 고정 출연을 하셨는데, 어느 날 유지준 친구가 일주일 방송할 제목 적어 놓은 걸 바꿔 들고 갔답니다. 그게 너무 당황스러워서 박사님께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더니 걱정하지 말라 하시고 스튜디오로 들어가셨는데, 메모 한 줄 없이 제목과 내용을 즉석에서 정하시고 일주일 분량을 NG 한 번 없이 단박에 녹음하시더라면서 제 앞에서 혀를 찼습니다. 박사님께서 강연하실 때 특징 중 하나는 시계를 풀러서 마이크 앞에 놓고 시작을 하십니다. 특히 방송하실 때는 생방송이든 혹은 녹음 방송이든 1초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끝내시기에, 박사님 생방송이면 모르지만 녹음 방송까지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딱 맞춰서 끝내시냐고 여쭤봤죠. 박사님 말씀으로는 길게 말을 하면 방송국에서 자기들 뜻대로 편집을 하니까
나중에 내 의사와 다른 내용이 되더라고 하시면서 아예 편집을 할 수 없게 정확히 끝낸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특히 박사님은 강연하시거나 결혼식 주례를 보실 때 떠드는 사람들이 있으면 신성한 결혼식에 와서 떠들려면 나가서 떠들어요 라고 가차없이 야단을 치셨어요. 진행하는 사회자가 말을 많이 하거나 신랑 신부에게 장난을 시키는 것을 아주 질색하셨습니다. 어느 날 주례를 맡으셨는데 모 방송국의 유명한 아나운서가 사회를 보면서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 아주 못마땅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박사님 강연이나 주례 서실 때 사회를 보게 되면 항상 요점만 간단히 해서 아주 칭찬을 받곤 했습니다. 김 박사님께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매월 시국 강연을 하셨는데 인 선생이 꼭 사회를 봐줘야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마이크를 잡은 것도 박사님의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해드리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등장하는 즐거운 범죄 영화 오션스 11이 관객을 즐거운 방송 일에 쫓기다 보니 아침 일찍 옷을 찾은 것이다. 제목을 이동동고에 완전히 접어넣을 수 있는 중국인 고대사 옌과 박물관 개설한 제가 1997년부터 2005년까지 SBS FM을 통해 매주 토요일 영화평론가로 방송하도록 추선해 주신 것도 김동길 박사님이셨습니다. 방송국 담당자에게 추천을 해주셨기 때문인데 그 감사함을 저는 잠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김동길 박사님과 함께 1년여 방송을 한 이후에도 뒤를 이은 서용문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님, 또 SBS 앵커 엄효섭 선배님, TBC 시절 뉴스 전망대를 이끌던 봉도환 교수님, KBS에서 생방송 심야 토론회 진행을 맡으셨던 이인원 선배님과 함께 제 코너를 방송했으니 참 영광이었습니다. 방송 기간이 오래 이어지다 보니 월간 자치행정에서 원고 청탁이 들어왔습니다. 인승일의 시네마 프리뷰를 몇 년간 기고하기도 했죠. 박사님의 웹사이트 자유의 파수꾼 프리덤워치에 매주 토요일 영화 연극 이야기를 509회까지 올렸는데 박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집필자 모임에서 마지막 글을 올리고 끝을 맺기로 하면서 2022년 10월 20일 510회째 글을 올리며 11년 만에 마감됐습니다. 제가 참으로 난처했을 때가 있는데요. 웹사이트 집필진의 정기 모임이 시작되면서 박사님께서 집필진은 한 달에 한 번씩 지난달에 올린 글 중에 하나를 발표하자고 하셨을 때였어요. 집필진이 김영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 포항제철의 신화 여상환 선생님, 또 주채혁 선생님, 이성순 선생님 등 아주 집필진이 훌륭하셨는데 저는 그분들이 올린 깊이 있고 또 귀한 내용과는 달리 언론 시사회에서 본 영화 한 편의 줄거리를 옛날 얘기하듯이 말씀드려야 하니까 그 여러분들 앞에서 송구스러운 마음이 앞서서 나가기도 망설이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아셨는지 항상 흥미롭게 들어주시고 그거 아주 재밌겠구만 하시면서 꼭 화답도 해주셨어요. 김 박사님을 마지막으로 뵐 때가 집필진 오찬자리였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더니 축하해 주시면서 그거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영상을 보시더니 아주 잘 만들었다고 격려해 주시기에 제가 인터뷰를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흔쾌히 그러자 하셨는데 얼마 후 입원하시면서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한 게 못내 아쉽기만 합니다. 만인에게 존경받고 만인을 사랑하신 김동길 박사님께서 저희의 곁을 떠나셨으나 가슴 깊이 새겨진 박사님의 온화하신 사랑과 또 대할 때마다 활짝 웃으시며 맞아주셨던 모습을 영원히 간직하고 시시때때로 그리워할 것입니다. 이것은 김동길 박사님의 서체입니다.
그대가 진정 나라를 사랑한다면 정직하게 살라. 정직하게 살면서 그대의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간직하겠습니다. 박사님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합니다.